안녕하세요. 바둑인TV입니다. 오늘의 바둑 강의는 타이젠 8단 수강생과의 실전 바둑 레슨 장면으로 준비해 보았고요. 치수는 정선의 덤 10집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그럼 바둑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따라가 볼게요. 화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.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보석인데 먼저 날일자 걸침을 하고 눌러둔 다음에 걸치고 점찍기 이렇게 하면은 흙이 귀를 3개 가져간 건 장점이지만 백도 모양이 넓기 때문에 못 둘 건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흙은 날일자 걸침으로 시작했고요. 한 칸 협공에 3-3을 들어왔습니다. 자, 여기서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두 가지입니다. 위쪽으로 막는 것과 아래로 막는 것. 근데 아래로 막게 되면요, 늘고 젖혀있는 정석이 만들어졌을 때 이 백돌 두 개가 흑돌한테 너무 견제를 잘 당하기 때문에 물론 날일자로 해서 하변 모양을 키울 수는 있지만 일반가가 되는 순간 삭감당했을 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위쪽으로 많이 맞고요. 넘어갈 때 느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. 여기서도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총 3가지입니다. 아래로 내리는 것, 차렷, 그 다음에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. 자, 3가지 중에 어디가 정답일까요? 네,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어디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는데요. 제가 흙이었다면 여기를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내리면 백이 만약 날일자로 덮어 씌웠을 경우에는 여기 하나 미는 게 선수인 게 장점이고요. 다음으로 선수니까 남아있는 우변의 큰 자리를 가져감으로써 백을 약간 일반가 느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틀어 막는 수가 더 많이 나오고요. 치받고 젖히고 막는 것까지가 변화도의 핵심입니다. 여기서 흙이 손을 뺀다면 막는 자리가 두텁기 때문에 흙도 여기서는 한 번 더 미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. 저는 여기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날일자를 하면서 하변을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우리 학생께서는 내렸을 때 백이 두터워지는 게 싫어서 중앙으로 나오는 선택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지 않았던 차렷은 날일자로 덮어 씌우면 빠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여길 나왔는데요. 이 수는 어떤 생각이냐면 약점이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끊게 되면 두 점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협공을 했을 때 우변 쪽에서 만들었던 세력이 팔에 인해서 견제를 너무 잘 당해버렸죠.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요. 반대편 흑돌 두 점을 공격하는 게 좋으니까 반대쪽으로 끊는 게 많이 나옵니다. 이러면 3을 잡고 다음에 도망가는 것까지가 많이 나오는 변화도인데요.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흙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물론 백이 양쪽 편을 가져가긴 했지만 귀를 사귀생을 다 뺏겼기 때문에 저는 백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실전에는 찔러 놓고 아래로 젖히는 선택을 했는데요. 이 선택은 막았을 경우에 끊겠다는 겁니다. 먹으면 단수 치고 때렸을 때 교환이 백한테 엄청난 이득이죠. 그래서 흙의 경우에서도 여기를 막을 수는 없고요.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게 많이 나오는 변화도인데 한 칸을 뛰면은 단수 치고 내리는 수는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호구 쳐가지고 죽인 다음에 반대편으로 협공하시면 돼요. 실전엔 이걸 하나 호구 쳐놓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웠는데 저는 이 호구 교환은 조금 악수인 것 같습니다. 안 해놓고 여길 둔다라고 해서 백이 여길 끊는다거나 반대편을 끊는 수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. 그럼 어차피 두 칸을 뛸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환 자체는 득이 없는 것 같아요. 흙이 나중에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근데 실전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백의 입장에서 좀 잘 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남은 큰 자리인 우변을 가져갔고요. 여기서가 대표적인 장면인데요. 지금 상황은 정선의 덤 10집이 있다면 흙이 나쁠까요? 좋을까요? 네, 흙이 좋습니다. 그러면 바로 끊어서 싸움을 만들기보단 처음에는 지켜놓고 저희는 항상 공격이랑 수비가 있으면 수비를 하고 공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만약에 여길 지켰는데 백이 안 받고 다른 데를 간다.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.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1-4-5가 있는 만큼 훨씬 유리하게 싸울 수 있겠죠. 하지만 먼저 끊는 싸움을 만들어 버리니까 흙이 여기 약점이 안 지켜져 있어서 다시 손을 돌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니까 중앙에 있는 흑돌 넉 점만 공격을 당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먼저 여길 지켜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약점이 신경 쓰여서 지킨다면 다음 큰 자리를 가져가서 균형을 맞추는 바둑을 두는 게 저는 조금 더 실력을 늘리는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실전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. 여기서도 젖히는 거는 무리수였어요. 막아놓는 게 나았는데 괜히 여길 젖히다 보니까 한 점만 죽게 되면서 하변 백돌이 두터워져 버렸습니다.
그래서 한 칸을 띄웠을 땐 백이 좀 유리한 바둑이고요. 자, 이렇게 되니까 당장 흑돌 공격은 안 되잖아요. 그럼 백은 넓은 자리가 있는 우변 또는 상변으로 가야 되는데 걸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우변 쪽으로 걸치는 건 지키고 나서 어차피 집 만들기가 어렵다고 봤고요. 실전처럼 반대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변 쪽 백돌은 공격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어요. 그렇다면 더 넓은 곳인 상변으로 손을 돌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흑은 남은 큰 자리를 가져가고 백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공격을 시작했는데 흑의 입장에서 여기 아래를 백돌을 분리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길 두기보다는 일단 흑돌이 약하니까 중앙 쪽으로 도망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. 실전에는 이쪽을 건드리다 보니까 흑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져 버렸어요. 호구 모양이 만들어진 건 맞지만 여기까지가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라 생각한다면 썩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. 실전을 보시면 뛰고 나서 지켜놓고 한 칸에 뛰니까 흑이 약한 돌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. 좌하 쪽 흑돌도 두 집이 없는 상황이고 중앙에 있는 흑돌도 아직 두 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으로 좀 더 두기 편한 바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. 여기서 만약에 흑이 중앙을 지킨다면 저도 여기 약점을 한번 노려보려고 했거든요. 끊을 때 끊어서, 맞 끊어서 이 싸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흑도 여기가 신경이 쓰였는지 붙이는 수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서 중앙 약점을 지켜뒀습니다. 여기서 붙이고 끊는 수를 보면서 흑이 앞으로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좋은 수법이었고요. 실전 계속 이어서 보면은 회돌이까지 좋았습니다.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금 아쉬웠어요. 단수 치고 단수를 쳤는데 지금은 단수를 하는 것보다는 날일자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. 지킨다면 그때 단수를 치면 되고요. 호구를 치는 것 역시 단수 치고 단수 치면, 이게 좌변 쪽으로 봤을 때 백집이 많이 안 늘어나는데 실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좌변 쪽 집이 많이 확보되면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?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형세 판단입니다. 흑은 몇 집일까요? 10집, 22집, 여기 13집 나 있으니까 35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흑은 35집에 여기 두 점이 죽어 있는 것까지 합치면 대략 40집 정도 나 있고요. 백은 10집, 15, 25, 35, 45, 한 47에서 50집 정도 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자, 그러면 현재 집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대략 100이 5집 정도 앞서가는 바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따라가 볼게요. 때리는 거 선수하고 끊어서 싸움을 걸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. 형세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흑이 5집이 좋은 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여길 끊어서 또 싸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중앙 쪽 흑돌이 못 살아 있으니까 뭐 들여다본다거나 다음에 한 칸을 뛴다거나 해서 안정을 취해 뒀다면 흑이 그냥 계속 유리한 채로 둘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길 두다 보니까 중앙의 백이 먼저 손을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니까 여기 상변 쪽에도 보면은 집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중앙에 있는 흑돌이 백돌이 쌓이면서 도망갈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. 여기서는 초읽기가 없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생각하다가 시간패가 나와버렸는데요. 바둑 자체는 정선의 덤 10집이 있다면 미세하거나 백이 조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초반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걸치는 거는 상대방한테 3기를 준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모양을 넓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포석 중 하나입니다. 날일자 걸침하고 3-3 들어갔을 때 오른쪽으로 막는 건 위쪽 백돌 2점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막아주시는 게 정석이고요. 여기서는 내리거나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. 내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올리거나. 실전에 올리는 수를 선택했고 밑으로 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호구 치는 건 약간 악수교환이었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까지는 잘 두셨는데 바로 급전을 만들기보단 수비 먼저 해놓고 두시는 게 좋았고요. 다음 상황 따라가서 보면은 여기서도 지켜놓고, 지금 바둑을 지키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도권을 뺏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지키는 거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계속 이어서 따라가 보면 여기까지는 잘 두셨고 아래도 마찬가지죠. 수비를 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니까 바둑이 오히려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붙이고 끊는 건 작전이 좋았어요. 자,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여기서 돌리는 거.
이걸로는 그냥 날일자가 더 좋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여기서부터는 형세 판단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약간 한 번 더 급한 선택을 했죠? 그러면서 바둑이 백 쪽으로 조금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